안녕하세요. 세일즈 명인TV 용쌤입니다. 오늘 특별히 스페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세일즈 명인TV와 그다음 보험어린이집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보험어린이집은 어렵고 복잡한 보험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채널이고요. 지금 이제 세일즈 명인TV는 인간관계 해결책, 그 다음에 영업이나 세일즈 관련된 원리, 상담, 노하우 같은 것들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이제 알려드리는 채널인데요. 오늘은 이 두 채널에서 동시에 같이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세일즈 명인TV의 컨텐츠라고 맞지는 않는 이런 이제 주제이기도 해요. 하지만은 제가 이 주제를 동시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종신보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최근에 보니까 이 종신보험의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잘 모르시고, 그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요. 이거를 해약을 해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17년 차인, 보험업계 17년 차인 제가 이 종신보험의 제대로 된 역할, 이 기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두 채널에서 동시에 종신보험에 대한 중요한 역할, 기능에 대한 얘기들 한번 말씀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신보험을 여러분들 보시면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200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붐업이 일었고요.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하시고 이제 유지하시는 이 보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한 4, 5년 전, 또 아니면 2,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채널과 영상에서 종신보험이 필요 없다, 그냥 완전 불필요한 보험으로 호도를 하면서 이걸 해약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면서 내가 이거 언젠가는 정도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 두 가지 채널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고객님, 죽으면 나오는 보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내가 살아있을 때 혜택을 받아야지. 나 죽어 받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이런 보험은 보험회사 설계사 배불리는 보험입니다. 당장 해약하시고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갈아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보기엔 이거는 새로운 계약을 시도하는 설계사들의 레파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온갖 방송과 매체를 통해서 널리 퍼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전부터 가입해 놓은 종신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보험은 사실 현재의 희생이지만 꼭 필요한 희생이기에 불필요한 위험을 대비해서 소득 대비 합리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사망을 보장해주는 종신보험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이제 종신보험을 제대로 좀 알아야 됩니다. 종신보험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걸까요? 종신보험이 이겁니다. 자, 말 그대로 마칠종 몸신, 즉 내 몸이 마칠 때까지 평생토록 보장을 받는 보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 정확한 의미고요. 자, 그럼 무엇을 평생토록 보장을 받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물론 이제 가장 핵심인 사망보장 외에도 다양한 역할과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종신보험의 기능 첫 번째. 이건 이제 사망보장인데요.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반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사에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있는데, 자, 보험사에서 정의하는 사망보험금, 사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반 사망과 재사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손해보험은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이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사망의 원인은 대략 90% 정도가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재해나 상해는 한 6에서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6에서 7%인데 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통계가. 자,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자살보다 낮아요. 자살이 무려 4% 정도나 됩니다. 이게 사실 팩트입니다. 자, 재해나 상해 구분은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요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일반 사망은 뭐냐? 자, 종신보험에서 얘기하는 일반 사망은 이유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 불문, 무슨 이유로든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사망하면 지급하겠다는 가장 큰 범위 100%를 보장해주는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사망은 생명보험사에만 지급하고 있고요. 종신보험은 이유를 묻지 않고 지급하는 가장 큰 범주의 사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보험사에서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이 사망보장다운 보험이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한 가정에서 가장 큰 위험이 있어요. 이 가정의 가장 위험이 여러분 뭘까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가장 경제력 상실 또는 가장의 부재입니다. 자, 남겨진 가족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외벌이 가족 또는 자녀가 어릴수록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여기에 부채까지 남겨놓고 떠난다면 자녀를 포함해서 남은 가족의 삶이 사실 송두리째 바뀌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망보장을 크게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기의 사망보험금과 노후기의 사망보험금으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경제활동기의 사망보험금.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른데요. 현재 혹시 아파트 담보대출금이 얼마 있으신가요? 1억이신가요? 2억이신가요? 아니면 그 이상이신가요? 자, 자녀가 만일에 한 분 계신다면 1인당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공교육비만, 사교육은 빼는 겁니다. 학원 안 다니는 거예요. 공교육비만 1억 든다고 얘기합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자, 2명이면은 2억이거든요. 학원 안 보내고 사교육 안 하고 2억입니다. 자, 준비 다 해 놓으셨나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녀가 경제활동할 때까지 남겨진 가족의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할까요? 자, 그 기간을, 그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자녀가 결혼하는 자금. 내가 먼저 떠나니까, 아빠니까. 자, 비상시니까 본인들이 벌어서 가야 한다고 가정해도 위에 세 가지의 최소한 항목을 더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으고 벌어야 될 최소한의 돈이 계산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자, 그러면 대출이 2억이 있고 자녀가 2명이에요. 사교육 빼고 2억이 필요하고. 그럼 대략 아이들 나이 계산을 해보면 뭐 이렇게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한의 월 생활비를 2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부터 한 20년 계산을 해도 4억 8천, 약 5억이라는 돈이 나오거든요. 그럼 대출 상환자금, 아이들 최소한의 공교육 자금, 그다음에 남은 가족의 생활비를 합치면 한 9억 정도 나와요. 자, 이 9억이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더 필요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적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금액이 여러분 지금 준비되어 있으시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나 그럴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때 내가 혹시나 잘못되면 그 9억이라는 돈 누가 대신해 줄 분 있으신가요? 네. 저도 한참 2000년도 초반에 그 돈을 대신해 줄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종신보험을 가입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집을 이제 파신다고요? 살고 계신 집은? 자, 그러면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면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여간 지금의 평범한 삶이 달라지고 어떻게 보면 심하면 삶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자, 그거를 바라는 사실은 엄마나 아빠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노후기에 이제 사망보험금을 한번 볼 거예요. 이건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보통의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이제 나이도 많고 그리고 이제 남성이 통계적으로 4년에서 5년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자,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를 감안을 하면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한 10년을 오래 살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남긴 사망보험금은 이제 어떻게 쓰일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거는 배우자의 생활자금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사망보장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거 말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종신보험은 두 번째로 어떤 보장을 해주냐면 고도장애를 이제 보장해 주는 겁니다. 고도장애란 뭐냐면, 자, 기억하세요. 아까 일반 사망보험금은 뭐라 그랬죠? 질병이나 재해를 가리지 않고 원인을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때 질병이든 사고든 가리지 않고 80%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됐을 때 이 고도장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망하지 않아도 사망보험금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전액이 지급이 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가수 강원래 씨가 이제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80%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고요.
개그맨 이동우 씨가 이제 두 눈이 실명이 되셨지만 고도장애 상태가 된 겁니다. 사망하지 않아도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종신보험의 두 번째 기능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주변에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로 누워있거나 이런 무수히 심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때 사망하지 않아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거.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들 원인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험사마다 여러분들 보시면 특정한 원인이 있어야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원인이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은 결과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손해보험의 질병사망과 상해사망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범주액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년 전부터 보험사마다 이 종신보험의 주계약에서 이 고도장애 기능을 따로 떼서 고도장애 특약을 따로 만들어 놨고요. 요즘 가입하려면 보험료를 더 내시고 고도장애 특약을 따로 가입하셔야 된다. 요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가만 보면 사망이 가장 위험한 거지만 내가 만일에 고도장애가 상태가 됐을 때 이건 사망보다 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장으로서 역할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계속적으로 오랜 투병 때문에 의료비가 계속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망보다 고도장애가 훨씬 더 치명적이다라는 걸 아마 상식적으로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든든히 해놓으면 가족들한테 짐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신보험의 이제 기능 말씀을 좀 드리면 여명급부급, 즉 이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요거는 최근의 보험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종신보험은 이런 기능이 없는 회사들도 좀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원인에 상관없이 내가 전문의로부터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는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의 50%, 많게는 80%를 미리 선지급해서 땡겨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핏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만 굉장히 의미도 있고요. 이게 이런 거를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사망하지 않아도 사망보험금을 받아서 마지막 나의 소생의 불씨를 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돈이 들기 때문에 유용한 기능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자, 실제로 2004년도에 고객분 중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가망 없다고 판정을 받지만 4억 중에 50%는 2억을 받아서 일본 가서 수술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생존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6개월 판정을 받는다, 6개월 이상 살아서 보험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언젠가는 100% 사람은 사망을 하기 때문에 이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한 이 보험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땡겨 받았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문제 삼은 적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아주 중요한 종신보험의 기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노후에 이제 간병비로 쓰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좀 안타깝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만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자, 납입이 완료됐어요. 60세 이상의 경우인데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이것도 역시 이제 이유 불문입니다. 뭐 치매든 중풍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서 식사나 목욕, 옷을 못 입고 걷는 거를 보행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가족들한테 내가 어떤 존재일까요? 예. 답이 100% 똑같더라고요. 짐이 된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자, 짐이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자, 최소한의 경제적으로 짐이 안 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 종신보험의 주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주계약에 최대 80%까지 간병비를 일시금으로 받든지 아니면 내가 연금 형태로 받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주계약이 1억이면 최대 8천만 원까지, 그렇죠? 이걸 간병비로 내가 받아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최소한 가족들한테 짐이 안 되고 내가 충분히 여러 가지 의료비에 대응을 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이제 종신보험이 이제 중요한 이제 기능입니다. 자,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감은 안 오죠. 인생을 쭉 오래 사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단은 나이가 들고 아이들도 다 크면은 뭐죠? 자녀들도 일단은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이때 이런 종신보험이 주계약이 든든히 계신 분들은 마음이 좀 놓이죠. 최소한 이 베이스
이게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이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태가 이유 불문이라 그랬으니까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이런 일상생활 장세 서브를 받아야 되는 상태가 왔을 때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다음은 이제 사망보험 말고요. 이제 매월 차곡차곡 쌓이는 해약환급금이 있잖아요, 종신보험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종신보험은 주계약은 해약환급금이 그게 뭐 금리의 연동을 하든 뭐 변액이든 쌓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고정금리형은 어느 시점이 넘으면 내가 낸 보험료를 100% 이상 언제 시점에 얼마라는 게 딱 가입 당시에 명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환급금을 이용한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게 뭐냐면 이제 급전이 필요할 때 약관 대출 또는 인출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약관 대출만 되는 상품도 있지만 중도 인출이 또 되는 상품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해약환급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죠. 매월 내가 낸 중에 일정 금액이 계속 쌓이고 있고 나의 이제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 급전이 필요할 때 적금이나 펀드를 깰 필요도 없어요. 지인한테 빌려달라고 아쉬운 소리도 할 필요 없고요. 약간의 이자를 지불하고 약관 대출을 받으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보험 상품은 유니버설 기능들이 있어 중독 인출로 이제 급전으로 이제 사용하셔도 되는 거죠. 자, 다음은 6번째인데 내가 어느 시점에 좀 가서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야, 이거 괜히 가입했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차곡차곡 제가 해약환급금이 쌓인다 그랬잖아요, 주계약들이. 자, 그러면 사망보장을 지금부터 이제 중단하고 내가 연금으로 전해서 평생 연금으로 받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대부분 납입이 일단은 10년 정도가 지나야 되고요. 45세 이후에 연금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죠. 자, 그때까지 쌓인 해약환급금을 원금으로 사망보장 대신 사망보장을 포기하는 거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종신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확정기간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는 신청할 때 이제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 내가 특약으로 여러 가지 건강보험을 이제 특약으로 가입을 해놨는데 그럼 이제 연금 전환하면 이 건강보장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납입이 완료가 된 상태라면 사망보장이 중단됐지만 연금을 받으면서 이 다양한 건강의 혜택을 그 만기 시까지 그게 80세면 80세, 90세면 90세까지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여러분들 이제 상속세 재원 마련.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요즘 이제 트렌드인데요.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완전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죠. 아니, 트렌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이제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이제 10억이 넘어버렸거든요. 그럼 웬만한 중산층들도 이제 상속세를 걱정해야 될 세상이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복잡하지만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뭐 배우자 공제 여러 가지 상속 공제 최대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는 건데 10억이 넘는 돈을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자산을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걸 이제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했을 때 세상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받은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갑자기 팔아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뭐 안 좋다든지 아니면 매수자가 안 나타나면 이건 헐값에 팔아서 실제로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전해드리는 이제 주는 이 자산이 제대로 값을 못 받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제어 마련으로 이 종신보험이 많이 이용이 되는데 이제 이게 대중화돼 있다.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제 이게 7번째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사망보험금을 담보로요.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실버타운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사망보험금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담보로 좀 할인을 받아서 그거를 왜 언젠가 이게 유지가 된다면 내가 세상을 뜨는 거는 100%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담보로 이제 활용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선진 금융 시스템으로 발전한다면 저는 이 사망보험금의 약간의 할인을 통해서 이 채권으로서의 역할이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제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만일에 내가 사망보험 1억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보통 이제 5천 1억 요 정도밖에 없어요. 보면. 제대로 이제 설계를 잘 받아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많지 않습니다. 만나 뵈면. 자, 그러면 이 1억이라는 돈을 자, 우리는 이걸 온전히 가족들한테 남겨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례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거는 내가 남겨주는 돈이 아니고 가족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받는 돈이 아니라는 사례들이 워낙 많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불편한 얘기지만 갑작스럽게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이 뭐죠? 질병 때문에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중환자실을 거쳐서 사실은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현실을. 자,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다양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가족분들은 그죠? 내가 만일에 그렇게 떠난다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리기 위해서. 자, 그때 하루에 수백만 원씩 의료비용이 드는 사례들 여러분들 주변 분들을 통해서 많이 알 거고요. 심하면 비싼 약물이나 의료기를 쓰게 되면 하루에 수천만 원도 그냥 비용으로 지출됩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그렇게 좀 있다 보면 금방 1억이 넘어가 버려요. 자, 그러면 1억이라는 사망보험이 가족들에게 남겨주는 돈일까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거 다 본인이 다 쓰고 가는 돈입니다. 그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최소한 가족들에게 남겨주려면 이 사망보험이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1억이라는 돈은 그냥 내가 쓰고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종신보험의 이제 기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니, 종신보험 좋은지 나도 아는데, 나 같은 월급쟁이가 수억씩 준비하기 너무 보험료가 비싸요.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사망보장의 크기부터 일단 정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합당한, 그죠? 이 준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납입 여력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죠? 이 목표한 금액을 이 종신보험 주계약과 정기보험, 즉 정해진 기간을 좀 다르게 설정을 해서 이 정기보험은 환급금은 없지만 종신보험에 비해서는 한 7배에서 한 8배 정도, 나이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주계약과 정기보험을 이렇게 믹싱해서 복합 설계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배기업 과장님을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명문대 통계학과를 나왔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부인과 이제 귀여운 딸을 키우고 있는 가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사망보장을 설명을 하고 권하는 이제 자리가 있었고요. 처음엔 이렇게 거절을 좀 하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담당님이 6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20%도 안 된다고 저한테 방금 설명을 하셨지 않냐. 그런데 60세 이후에 생존할 사람이 어떻게 보면 80% 이상인데 나보고 지금 사망보장을 준비하라는 게 말이 되냐.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잘했고 통계를 공부를 했다.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이 20%도 안 되는 확률에 나보고 배팅을 하는 얘기예요. 저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저희 아들 민서가 이 노란색 동그란 이제 가방을 메고 유치원 갈 때 굉장히 귀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그때가 가장 귀엽다고 말씀을 했더니 과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과장님, 그런데 오늘 이제 기상예보에 비 올 확률이 20%라고 하면 저는 이 민서 가방 안에 조금 하나 이제 우산 하나 챙겨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는 본인도 챙겨주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장님 좀 이상한데요? 아니, 비 안 올 확률이 80%나 되는데 왜 따님 가방에 우산을 넣어주세요? 그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야 뭐 제 딸이니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내 딸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망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와 확률로 준비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단 1%라의 위험이라도 있다면 나와 내 자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싶은 게 나의 마음이고 과장님 마음 아닌가요? 그래서 보험을 가족사랑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과장님이 알겠다고 하면서 준비를 하셨던 경험이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암은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답니다. 또 질병이나 사고를 걸리시는 분도 있지만 또 안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망은 100%입니다. 누구나 100% 확률을 갖고 있죠. 다만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그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종신보험은 뭘 보장해 주는 거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활동기에 또 노후기에 일반 사망을 이제 보장해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80% 이상의 경제력을 상실했을 때, 장애상 들 때 고도장애를 보장해 주고, 그 다음에 시한부 판정이 받았을 때 여명급부금으로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60세 이후에 나이 들어서 주계약을 최대한 80%까지 쓸 수 있으면서 노후의 간병비로 자식에게 부담 안 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상속세 제한 마련을 통해서 상속인이 고유 재산의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제한 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기대해야 되는 얘기지만 사망을 담보로 금융상품으로서 역할을 앞으로 미래에 좀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이 필요했을 때 약관대출이나 중도인출을 통해서 급전을 융통하는 역할을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급금을 재원으로 다양한 형태의 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 자금으로 보탬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사망보장을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노란색은 바로 환급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8가지의 기능을 지금 현재 정확하게 7가지의 기능을 지금서부터 내 몸이 마칠 때까지 평생토록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여러분들. 또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이 배우자와 자녀가 내가 없어도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싶은 부모의 사랑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그 기능과 의미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영업인들을 보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또 이제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이나 투자 상품이라고 판매하는 경우는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장을 하지만 저축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물론 저축의 기능을 좀 더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적금이나 투자 상품처럼 판매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도 당연히 필요하고 준비를 하셔야죠. 그런데 종신보험을 무조건 해약하고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라는 행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겁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종신보험을 해약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진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금융교과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뭔가를 해약하는, 해지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금이나 이런 예금 이런 것부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상품, 주식을 포함한 펀드, 이런 수익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리하고,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게 사실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왜? 개념이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보장성 보험은 지켜주는 마지막 보험입니다. 적은 보험료로 큰 금액을 받는 이 보장성 보험이 맨 마지막에 정리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고요. 이러한 종신보험의 중요한 기능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